자, 마지막 시간이고 교재는 62페이지예요. 자, 부동산 본질 공자비 반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환경성. 아래 항목은 읽어보지 마시고요. 목차 여백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465페이지)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바로 인건지역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네모 4번 환경성은요. 환경은 늘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듯이 자, 우리 동네 인근지역 이 지역도요. 10년 전 다르고 현재 다르고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얘가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6번 나왔거든. 다만 6번이 20회 이전에 다 나왔거든요. 요즘은 계속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요. 만약 나온다면요. 포인트만 체크하고 득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디서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465페이지를 펴봐 주시면 돼요. 465페이지. 자, 465페이지 보니까 목차 4번 인근지역의 변화 또는 생애 주기 현상, 인근지역 변화입니다. 박스 그림 있죠? 박스 그림. 자, 그림 보면서 인근지역은 5단계로 변합니다. 참고로 지금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제가 강의를 꽤 오래나 했지만은요. 전국에서 요 그림이 이겁니다. 그림 멋지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림만으로도 공부가 되니까요. 다른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그림이 잘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요. 먼저 5단계가 보이죠? 자, 첫 번째 파란 것이 성장기, 첫자 성동그라미. 두 번째 성숙기, 가운데 것이 숙동그라미. 숙. 세 번째 쇠퇴기, 첫자 쇠동그라미. 네 번째 천익이 천동그라미. 다섯 번째 악화기 악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성숙 쇠천악. 성숙 쇠천악. 그래서 성숙 쇠천악 5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황인성은 화살표 인근지역의 변화 단계를 가르쳤는데 땡땡 이제 5개 단어 먼저 하시겠죠? 안 겠잖아요. 뭐 성숙 쇠천악. 성숙, 쇠천악 이렇게 변하는데요. 자, 성숙, 쇠천악 그림은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돼요. 교재 그림을 옮겨서 봅니다. 세로축은 가격, 지가가 되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처음 개발된다. 개발 단계. 얘가 바로 자, 성장기가 되고요. 개발이 끝났어요. 지역의 최고 기능이네. 얘가 바로 안정 단계. 성숙기. 성숙기가 되고요. 성숙. 이제 얘가 바로 다른 말로 안정 단계인데요. 지역이 안정이 되면 점점점 동네가 조금씩 떨어지겠네. 얘가 바로 쇠퇴기입니다. 조금씩 나빠져요. 다음에 점점점점 나빠집니다. 점점점점 나빠진대요. 얘가 바로 천익이. 매우 나빠진다. 설름 직전이죠. 악화기입니다. 따라서 교재 그림은요. 그대로 성숙, 쇠천악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잘 보시면요. 비교합니다. 먼저 메모가 되어 있네. 메모는 안 되어 있네. 여러분 따로 메모하셔야 되겠네. 요거요. 성숙, 쇠천, 악 중에서 이런 출제가 되었어요.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단계는
성숙, 세천, 악 중에서 어디 같아요? 숙. 한번 틀리신 거예요. 숙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다시 봅니다. 직가 상승이 가장 높은 단계는요. 자, 성 아니면 숙인데 잘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서 어느 지역이 처음 개발되면 땅값 막 급등하잖아. 이거 뭐죠? 지가가 상승하지. 왜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단계는 뭐지? 성장기, 개발 단계. 뭐지? 성장기예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개발이 끝났어요. 지역인이 피크에 이르렀어. 얘는요, 뭘 말합니까? 개발 끝났으니까 땅값이 가장 높아. 개발이 끝났습니다. 얘는요, 지가 상승이 아니고 지가 수준입니다. 지가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는 성숙기.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요 이제 차이를 비교합니다. 지가 상승이 가장 높아 성장기, 지가 수준이 가장 높아 성숙기. 예.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거든. 요거. 지가 상승이 가장 높은 단계는 성숙기다. 틀렸지. 성장기. 다음에 얘입니다. 얘가 뭡니까? 어느 지역, 농지, 임지가 이제 아파트 들어선대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네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되게 좋아지고 있잖아. 이게 되게, 동네가 되게 좋아지는 단계, 얘를 가리켜서 상향여가라고 불려요. 상향여가다. 성장기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동네가 아주 좋게 바뀌거든요. 어떻게?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향여가 작용. 다시 이제 개발 끝났지. 지역은 안정이 되다가 여기서 점점점 동네가 나빠지네.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묶어서 동네가 자 나빠지면서 점점 나빠지고 있지. 나빠지고 있다. 거꾸로 뭐지?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 그러면 하향여가는요, 쇠퇴기와 천회기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쇠퇴기는 나빠지기 시작하지. 시작해요. 그래서 하향여가가 시작됩니다. 얘는 시작되고. 얘는 매우 나빠지겠지. 하향여가가 매우 활발하다. 활발하다. 차이점. 따라서 쇠퇴기는 하향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천회기는 하향여가 매우 활발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악화 단계는요. 악화기는 거의 지역이 설렘 직전. 따라서 성숙, 세천, 악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런 말 나와 있죠. 전제 조건이 땡땡 동시 동질적 개발이다. 자, 이것의 성숙, 세천, 악의 전제 조건이 동시 동질적 개발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명사역을 성숙, 세천하기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은 동시에 개발되고 또 아울러 동질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자. 그럼 여러분들 서울에 명동 많이 가보셨죠? 저보다 훨씬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자, 명동 떠올려봅니다. 명동. 자, 명동을 딱 떠올리시면서 이 명동, 서울의 명동은요, 성숙, 세천, 악 중에서 어디쯤 속할까요? 어디쯤? 성숙, 세천, 악.
나도 생각해 보세요. 명동, 어디쯤 될까요? 성숙기? 지금 명동이 피크는 아니거든. 그러면 어디요? 세택이요? 세택이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어디? 천익이요? 매우 나빠지고 있는가요? 정답은요? 다 아니에요. 결론. 명동은 성숙, 세천학 어디에 속하느냐? 정답.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알 수 없다. 왜냐? 앞에 답을 각기 들었잖아. 항상 성숙, 세천학은 조건이 뭐라고 했지? 동시에 개발되고 동질적으로. 명동은 얘가 아니거든요. 명동 가보시면 잘 아시잖아. 명동에는요, 건물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어떤 건물은 일대시대 이전의 건물도 있고, 화려한 건물. 어떤 건 50년대 있고, 30년대 있고, 또, 지난달에 된 신축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자체가 동시 통제적 개발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수명사이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제 수명사이클은 뭐지? 반드시 뭐지? 동시에 동결적으로. 얘가 뭡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종시 또는 판교, 실리콘밸리. 판교 개발도 전부 다 거의 동시에 동결적으로. 그러니까 수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동시 동결적 개발일 때, 이럴 때 이제 성숙, 세천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설명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으니까 이제 다시 책을 봐요. 사실은 제가 책을 보면 뒷페이지 보게 되면 설명이 많잖아. 이걸 체크하려고 고민했다가 가질 거 필요 없다. 그냥 앞페이지 465페이지 박스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전국의 최고야. 이것 보고 이제 공부 끝날 것 같아요. 그림 보세요. 다시 그림. 자, 그림 보시면서. 자, 성숙, 세천학. 성장이 밑에 항목 4개 보이잖아요. 시험 나오고 다 설명해 놨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성장에는요, 항목 4개 있죠. 두 번째, 밑줄 하세요. 집가 상승률 땡땡 최고. 그리고 요거 동그라미, 상승 동그라미. 집가 상승이 최고가 바로 성장기. 설명 다 들었잖아. 다음에 세 번째, 상향여가 밑줄. 동네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숙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밑줄. 지역 기능도 최고고, 집가 수준도 최고다. 모두 밑줄. 얘가 바로 지역이 안정이 되거든요. 모두가 최고다. 쇠퇴기는요, 쇠퇴기는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하향여가 땡땡 시작 밑줄. 천익이는 자, 두 번째 항목 하향여가 땡땡 활발 밑줄. 자, 첫 번째도 출제됐습니다. 시가 수준은 땡땡, 하락도는 일시적 상승이다. 일시적 상승 밑줄. 일시적 상승. 얘가 그림 뭡니다. 천익이는 뭡니까? 요거잖아요. 얘가 천익이. 그러니까 이때 동네가 나빠지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고 또 못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얘는 활발히 바뀌고 있지. 활발히 바뀌다 보니까 잘 보세요. 집가는 이렇게 요거만큼 상승하네. 올라가잖아. 얘가 뭐지? 가벼운 상승 또는 일시적 상승. 활발한 이동으로 교체가 되는데 어떤 이동? 가벼운 상승, 일시적인 상승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어디 나왔습니까? 전 단계까지. 전 단계는 이까지지. 이까지 상승 못합니다. 뭐지? 가벼운 상승이지. 전 단계까지 상승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상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더라도 성숙, 세천학이 한눈에 쉽게 그대로 비교가 되겠네요. 요거 보신 다음에 뒤 문장 보시면 눈에 다 들어와요. 여기까지가 환경성, 인간적의 수명 사이클이었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앞페이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페이지인데 일어서
공자비 환자 설명 다 끝났습니다. 황영성을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뭐 5번 자산, 5번, 6번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버리시고요. 자, 이상 공자비 환자는요. 오늘만 설명하고 앞으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왜? 20회 지나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약한 부분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로써 총론 마치겠고요. 다음 차트가 드디어 강론 넘어갑니다. 교재 70페이지. 부동산 경제론 중에서 먼저 1절 수요 공급 이론. 여기는 보통 4문제, 5문제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중요해요. 수요 공급. 자, 수요 공급 이론은요. 먼저 교재는 70페이지인데요. 오늘 프린터가 한 장 더 있어요. 프린터. 표가 나오죠, 표. 두 번째 장입니까, 표. 자, 표를 보시면 제목이 뭐죠? 수요 공급 이론 비교 정리, 비교 정리. 그러면 이제 아래 보니까 2주, 3주,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들고 와야 됩니다.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설명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자, 이 표를 보면서 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표를 보게 되면요. 왼쪽은 수요, 오른쪽은 공급. 그리고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표에 없는 내용이나 부족한 내용들은요. 기본서 책을 찾아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 기본적으로 프린트 중심으로 설명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책으로 보충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보게 되면 왼쪽은 수요, 오른쪽은 공급인데요. 목차가 5개 나와요. 목차 볼까요?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법칙,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정 요인. 그래서 수요 결정 요인,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얘는 별표 3개 되어 있죠. 무조건 나와. 예, 별표 3개는요.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프린터 봅니다. 네 번째는 뭐지? 탄력성.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 별표 3개 되어 있죠. 얘도 100% 몇 년마다 무조건 나와. 중요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균형 가격. 별표 3개 되어 있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가 몇 개입니까? 3개지. 수요 결정 요인, 수요 탄력성, 균형 가격 결정. 여기서 기본 선호 문제가 거의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프린트 봅니다. 보시면 이제 별표 3개짜리를 봤는데 표를 보니까 중간중간 별표 1개짜리가 안 보여요. 1개짜리 찾으셨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별표 1개짜리가 거의 다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표 안을 들어가 봅니다. 먼저 의에서 수요를 보니까 의에서 유량 개념 별표되어 있죠.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의는 별표가 없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별표가 없잖아요. 쉬운 거니까 또 설명 듣고 지나가면 돼요. 세 번째, 수요 결정 요인과 공급 결정 요인인데 먼저 수요 결정 요인은 뭐지? 수요량의 변화 별표되어 있고 타재바 가격 별표 1개, 수요 변화 별표. 요거 3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확실하거든요. 오른쪽 공급 결정 요인은요. 공급량의 변화 별표 1개, 공급의 변화 별표 1개. 요거 확실히 아시면 되고요. 네 번째, 수요 탄력성은요. 자, 별표가 들어 보이죠? 동그라미 2번 종류 별표되어 있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얘는 중요하고요. 3번 탄력성의 결정인 별표 1개 되어 있죠. 이것도 중요하고. 동그라미 4번 탄력성과 종수입의 관계 별표 1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공급 탄력성은요.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공급 탄력성의 결정요인 별표 1개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균형 가격 결정. 목차 도입니다. 1번 균형 가격 결정 별표 1개. 전화기는 계산 문제, 얘는 늘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두 번째 균형 가격 이동도 별표 1개. 그래서 여기서 워낙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린트 한번 딱 보시다가 별표 1개짜리만 알아보면 여기서 거의 다 나와.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자, 전체를 보았으니까 먼저 프린터 표를 보시면서 하나씩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먼저 수요. 자, 공급입니다. 자, 먼저 수요는 쉬운 말로 물건을 사는 것이다. 공급은 반대로 파는 거죠. 사고 판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지금 3월달, 4월달 가정은요, 심화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1월달, 2월달 기본이론 수업 다 둘러 했잖아요. 그 기본 개념을 안다는 전제에서 좀 더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3월달 처음 듣는 분 계시면 갑자기 이렇게 내가 어렵네 하시지 마시고,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지만 항상 심화이론 2주 수업 전에 미리 1월달을 듣고 오시라고. 2주도 1월달,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2주 수업 듣고 오늘 수업 듣고요. 3주차 미리 듣고 오고 3주 듣고 이렇게 듣게 되면요, 여기서 1월달에서 가볍게 했던 부분은 설명을 들었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3월 다 보충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요공급의 기초는요, 1월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일단 수요공급에 대한 기본은 안다는 전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면 미리 1월달 과정에서 2주차 수업을 미리 들으면서 이해하는 게 더 훨씬 더 도움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먼저 수요법칙은 수요는요, 물건을 사는 것인데 이때 수요하게 되면 항상 단어 두 개 떠올리죠. 처음에 가격이죠, 가격. 다음에 수량입니다.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요. 물건들 사잖아요. 얘가 뭡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 수요한다. 편의점 딱 가게 되면 뭐부터 봅니까? 가격 프로. 콜라마다도 코카콜라, 펩시콜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딱 보자마자 이 가격이 비싸네, 싸네 판단하고 그래서 몇 개를 살까? 항상 뭐부터 출발한다? 가격부터 출발합니다. 얘가 바로 수요 법칙의 의의가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다 아시잖아요. 비싸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당연히 적게 사지. 비싸면 적게 산다. 얘가 수요 법칙입니다. 거꾸로 가격이 싸요. 싸면 많이 산다. 저는 편의점이 싼 게 어떤 게 있죠? 싼 거. 2+1 아시죠? 도전기 있지 뭐지? 1+1요. 저 이거 보면 환장합니다. 그냥 안 사려고 했는데 1+1이 보여. 생각 없어요. 그냥 막 질려버려요. 그것도 한 번은요, 이따만한 거. 얘가 뭐냐면 견과류인데, 견과류. 얘가요, 안에 아몬드부터 해서 땅콩, 커피 땅콩부터 해서요, 또 바나나 그 말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와, 근데 견과류가 되게 좀 먹다 보면 좀 눅눅하고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딱 사가갔거든요. 딱 먹어보니까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맛이 정말 맛있어요. 다시 쫓아가. 얘가요, 개당 12,000원인데, 예, 특가 할인해가지고 6,000원입니다. 양은 진짜 많아요. 정말 싸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다시 쫓아가서 곱하기 6개 질러버렸습니다. 얼마치? 36,000원입니다. 아직까지 먹고 있습니다. 언제 샀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샀는데 잘 먹고 있어요. 집에서 내 방에서 괄짝괄짝 먹고 사무실 가서 또 괄짝괄짝 먹고. 뭐 때문에? 싸니까 막 질러버려서 그냥. 그래.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환장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환장하는 거 좋아해요. 그죠? 싸니까 막 주체를 못합니다. 그냥. 수요 법칙입니다.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수요법칙은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은요. 자, 화살표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대로 움직이죠. 답 나왔지.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따라서 수요법칙은 반비례 법칙이다. 가격과 수량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 세로축은 가격 P가 되고 프라이스, 가격 P가 됩니다. 가로축은 수량 Q, 퀀터티, 수량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항상 반비례 법칙은 이렇게 되죠. 어떤 모양? 우하향. 우하향. 우하향 그래프는 뭐죠? 바로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적게 사겠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다음에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잖아요. 이걸 다 이은 것이 바로 우하향 그래프다. 결론. 수요 법칙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 따라서 가격과 수량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이다. 얘를 항상 염두에 떠올리고 이제 프린트를 봐야 됩니다. 비교표를. 따라서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그래프다. 예. 결론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급 법칙은 이제 파는 쪽.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럼 파는 쪽, 공급하는 쪽, 파는 쪽도 마찬가지로 가격부터 먼저 주입니다. 가격이 주어져요. 이 가격보고 얼마나 만들까, 공급할까, 수량입니다. 그럼 쉽게 여기다가 어떤 공급, 뭘 집어넣자? 아파트. 공급이니까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회 입장에서 공급업체에서 아파트 건설회사는요, 시장이 너무 좋아. 아파트 가격이, 이거 마이크 소리예요? 제 마이크 소리 아니고요. 괜찮았어요? 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 아파트가 자꾸 올라갑니다. 아파트 많이 짓는다, 적게 짓는다. 건설회사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많이 짓자. 그걸로 요즘은요, 아파트가 너무 안 좋아. 미분양, 그냥 막 악성 미분양 난리 났습니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아파트 지어 안 지어? 안 짓지.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공업자 입장은요, 가격이 오르면 많이 짓자.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을 줄인다. 이거 공급 법칙입니다. 결국 공급 법칙은요, 가격과 수량은 화살표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같이 비례관계 끝났지. 비례 법칙. 이 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은 P가 되고요, 수량은 Q가 됩니다. 이 관계에서 항상 비례 법칙은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무슨 모양? 오른쪽으로 올라가니까 우상향망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본다면 이제 이렇게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싸다, 적으면 공급을 적게 줄이고. 여기까지가 공급 법칙입니다. 따라서 공급 법칙은 항상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같이 움직이더라.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망이다. 항상 표를 보기 전에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들은 1월달 설명드렸고, 지금은 결론부터 본다면 여기부터 항상 전제를 두면서 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자면 수요 법칙은 비례 반비례? 수요 법칙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을 전제하면서 지금부터 표를 봅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볼까요? 표를 보시면 먼저 왼쪽 수요는 의부터 봅니다. 의부터 보시면 자, 한 줄 나와 있죠.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구매 동그라미. 구매. 사는 거죠. 구매하면 수요가 돼요. 오른쪽 공급은 파는 거죠. 공급은요. 자, 한 줄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판매 동그라미. 하늘에 비게 되죠.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 문장이 똑같습니다. 사고 판다. 예. 비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서 두 번째 줄. 화살표 되어 있죠. 일정 기간은 밑줄이 되는데 얘가 바로 다른 말로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유량 개념은 별표 되어 있잖아. 잘 나와요. 유량 개념이요. 근데 유량 개념은 35에 올해 시험요. 냄새가 풀풀풀 납니다. 아시겠어요? 왜? 작년에 안 나와서 2년 전 안 나와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서 타이밍이거든요. 작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요. 굉장히 확률 높습니다. 나왔다 하면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그럼 유량이 설명이 없잖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책을 보고 보충하세요. 책을 보고. 자, 책을 봅니다. 71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에 포인트 찾았죠? 포인트. 여기다가 별표 하시고. 나왔다. 웬만하면 득점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원래 중요합니다. 포인트. 제목이 뭡니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합니다. 바로 표를 보세요. 유량은요, 땡땡, 기간 개념입니다. 기간 동그라미, 기간. 오른쪽. 저량은 땡땡, 시점 개념입니다. 시점 동그라미. 반복합니다. 유량은 기간이죠. 저량은 시점이죠. 불러주세요. 시점은 뭐? 시점. 저량. 기간은 유량.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몇 월 며칠이죠? 수요일이죠. 그죠? 자, 3월 13일 오전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3월 14일 현재 시점. 특정 날짜를 가리키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얘가 저량입니다. 시점이 나오고 날짜가 나와요. 이러면 저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를 등록합니다. 2개월 과정, 1년 과정. 예. 그러면 2개월 과정, 1년 과정은요. 2개월 동안 기간이잖아. 1년 동안 기간이잖아.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요. 그냥 어거지로 암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설령 우리 시험은 섞어서 물어요. 박스에 넣고. 단어를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한 7개, 8개 주거든요. 7개, 8개. 이거 주면서 유량은 몇 개인가? 저량은 몇 개인가? 계속 찾는 건데요. 그래서 찾다가 생뚱 모르는 게 나왔다 하게 되면 이것이 기간인지 시점이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한 달, 6개월, 1년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되고요.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봅니다. 표를 보시면서 기간은 유량. 그럼 기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미주부터 합니다.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단기 순수입, 내려가서 영업수지, 현금수지, 여기까지만 밑줄 하시고. 밑줄 다 해버리면요. 정신 헷갈려버립니다. 네 번째 줄. 주택 거래량, 신규 주택 공급량 밑줄 하시고. 이런 정도가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냥. 임대료 수입. 임대료가 뭡니까? 한 달 임대료. 1년 동안 임대료. 뭐지? 기간이지. 지대도면 같은 말로 임대료죠. 이것이 기간이고. 단기의 순수익. 단기가 뭡니까? 당의 기간 동안의 순수익이잖아요. 당연히 기간이 유량입니다. 영업수지나 현금수지는 같은 말인데요. 이 영업수지나 현금수지가 주로 1년 단위. 1년 단위거든요. 기간이다. 유량입니다. 네 번째 줄. 주택 거래량. 보통 거래량은요. 이걸 따지잖아요. 한 달 동안 거래된 양입니다. 또는 6개월 동안.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 공급량. 얘는요, 신규 아파트. 잘 아시잖아요. 신규 아파트 짓는데 하루 걸립니까? 2, 3년 걸립니까? 신규 아파트 2, 3년. 그러니까 기간, 유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단어 보시면서 얘가 바로 한 달 동안, 1년 동안 기간을 가리키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저량. 저량은 시점이죠. 시점이다. 자, 밑줄입니다. 부동산 가격, 가치, 집가, 주택수, 인구수, 주택 재고량 밑줄 하시고 한 줄 내려가서 세 번째 줄 국부 정도 밑줄. 전부 다 밑줄하면 머리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묻더라. 부동산 가격, 가치, 집가. 자,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에서 묻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얼마 합니까? 10억이래요. 이 10억이 언제 가격입니까? 오늘 현재 가격. 오늘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집가 모두가 특정 시점을 가리키거든요. 인구수,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 몇 명만 있더라. 현재 시점에서. 시점을 가리킵니다. 주택 재고량도 자 월말, 예를 들면 3월 30일 현재 주택 재고가 몇 채 남았다. 시점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항상 단어 보시면서 시점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유량과 저량은요, 얘는 개념에서는 A급입니다. 그래서 나왔다면 무조건 이렇게 섞어서 개수 묻더라, 개수. 예, 이런 문제는 꼭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제가 별표를 해드릴 거예요. 유량, 저량 끝났으니까 다시 프린트 봅니다. 비교표. 자, 수요의 의의를 보시면서 유량 개념을 책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밑줄이죠. 의의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살려고 한대요.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밑에 보니까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반드시 유효 수요다. 유효수는요, 구매력 있는 수요를 가리킵니다.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수요만 낮다면요, 기본적으로 유량 개념이다, 일정 기간. 사전적 개념이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수요다, 구매력 있는 수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오른쪽 공급 넘어갑니다. 자, 공급은요, 비교 있죠. 일정 기간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공급이다. 판매. 화살표.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개념. 유량. 판매하고자 한다. 팔려고 하죠. 판매하려고 하니까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반드시 생산력이 있는 공급. 바로 유효 공급입니다. 자, 이렇게 의의를 보시고요. 자, 의의를 보았으니까 책을 보고 확인해요. 자, 책은 저기 반복되고 중복되는 거니까요. 70페이지. 70페이지. 1번 수요 개념. 일반적으로 첫 줄 수요란. 자,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네 번째 줄 화살표 밑줄입니다. 사전적 개념 밑줄, 유효 수요, 유량 개념 밑줄. 다 중복되잖아요. 특히 중요한 건 오른쪽에 유량과 저량 비교했고요. 공급 넘어요, 공급. 자, 공급은요, 83페이지. 83페이지. 폈습니까? 공급. 83페이지. 자, 네모 이건 공급이 있죠. 1번 공급 개념부터 봅니다. 공급은 젖줄. 공급이란 밑줄 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네 번째 줄 단어색이 밑줄 하세요. 유효 공급,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밑줄.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다시 비교표 프린터 봅니다. 자, 프린터 보시면 의의 보았고요. 자, 그러면 수요에서요, 잔고표 부동산 수요 특성이 있죠. 특성. 얘도 더러더러 출제되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 부동산 수요는 1번
구매자금 축적의 장기성이다. 땡땡 적어줄래요? 고가성 적어주고. 고가성. 자, 구매자금 축적의 장기성은 고가성이다. 얘가 어떤 말입니까? 부동산은요. 구매자금 축적. 구매하는데 장기가 써야 된대. 뭐 때문에? 몇 억씩 하니까. 고가성. 몇 억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모아야 됩니다. 어려운 말 없잖아요. 2번, 3번 묶어주고요. 2번, 3번. 2번은요. 구매 결정의 전문성, 복잡성. 3번은요. 절차가 특수성. 2번, 3번. 묶어주고 예를 들면 하나만 적어줘요. 경매. 경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 아시죠? 경매 공부하시면 이거 피곤합니다. 2번, 3번. 경매 절차가 얼마나 전문적입니까? 복잡합니까?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매가 까다로워요. 예를 말하고. 4번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화살표 밑줄 뒤에 있죠. 부동산의 종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는요. 오늘 설명 못 드립니다. 다음 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종류하게 되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용, 주상공 세 가지를 가리키고 또 기간은요. 단기와 장기. 다음 주 다 저절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와. 5번요. 토지의 수요는 무슨 수요? 발생수요 밑줄 되어 있죠. 발생수요가 일반적인데 발생수요가 뭡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발생수요에다가 페이지 적어줘요. 81페이지. 그리고 81페이지를 찾아갑니다. 81페이지 볼까요? 자, 81페이지 보니까 고래 3번이죠, 3번. 3번. 본원 수요와 발생 수요. 그러니까 발생 수요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아래 보니까 표가 나오죠. 표. 왼쪽은 본원적 수요. 오른쪽은요, 발생적 수요. 동그라미 항목들이 나오는데 먼저 왼쪽 본원 수요는 동그라미 1번. 자, 최종 소비된 수요이다. 소비재 밑줄 소비재. 오른쪽 발생수요는요. 1번 밑줄 하세요. 생산요소 밑줄. 생산요소 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본원적 수요. 다음에 발생수요. 강의 노트 있나? 강의 노트 따로 없죠, 그죠? 없네. 그럼 이제 예를요, 보게 되면 먼저 본원적 수요를 쉬운 말로 직접 수요다. 직접 목적입니다. 발생 수요는 간접 수요다. 간접 목적입니다. 그러면 체크했죠. 본원 수요가 뭡니까? 최종 소비재. 더 쉬운 말로 상품. 상품을 사는 겁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예요. 상품. 최종 소비재. 반면에 발생수요는 상품이 아니고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다. 단어 체크했습니다. 끝났어요. 예를 들면 슈퍼에서 빵을 사 먹어요. 빵은 뭡니까? 요거지. 그러니까 빵에 대한 수요가 무슨 수요? 본원적 수요입니다. 빵을 사 먹어요. 그럼 잘 아시잖아.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 얘가 바로 발생수요, 생산요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확인합니다.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밀가루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당연히 증가하지. 답이 나왔네. 본원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것만큼 파수 수요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우 부동산 주택을 사요. 상가를 사요. 공장을 사요. 얘가 뭐지? 보는 수요. 다른 말로 직접 필요하지. 주택, 상가, 공장을 산다. 직접 필요해요. 무슨 수요? 보는 수요. 그러면 주택만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주택 밑에 땅이 있잖아. 땅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지? 주거용지. 상업할 수 없어요. 밑에 땅이 있죠? 상업용지. 뭐지? 공업용지.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을 살려면 덩달아 밑에 땅이 필요하지. 얘가 바로 파생수요, 간접 목적입니다. 결국 모든 토지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뭐가 되죠? 파생수요가 일반적이다. 설명 끝났습니다. 다시 비교표 보세요. 비교표. 동화면 5번. 토지수요는 파생수요가 일반적이다.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수요는 파생수요가 일반적이죠. 일반적. 그럼 뭘까요? 토지수요는 파생수요가 일반적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쉬운 거는 거리가 멀지만요. 토지는 파생수요가 일반적인데 토지가 보는 수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적 목적. 될 수 있어요. 왜냐?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일요일날 이 반창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예. 갑자기 울산에 있는 친구가 반창에 해쳐 모여 해가지고요. 원래 봄소풍 가자. 이렇게 되어서 울산에 동구 쪽인데, 일산 해수장이 있더라고요. 일산 해수욕장. 이 바로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가 좋고요. 그날 앞에 횟집이 있더라고요. 회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회만 먹어서 딱 끝나자마자 그 해수욕장 뒤에 대왕암이라고요. 올레길 산책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둘러놓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 막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자, 울산에 해수욕장, 바닷가 모래사장, 대양암, 군데군데 바위도 많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뭘 보러 갔죠? 울산에 반창에 친구도 친구지만 왜 울산을 모였습니까? 해수장 경치가 너무 좋아. 그 대양암 주변 경치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 내가 바로 보는 수입니다. 관광지. 그 땅 보러 갔거든요. 경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간다, 설화산 간다, 울산에 해수장 가더라, 원래 걷더라, 전부 다 이거 보러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얘가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토지도 직접 땅 보러 가더라, 관광지. 이때는요, 보는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수요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공급은요, 이제 의의는 설명드렸고, 참고표, 부동산 공급의 특성. 공부 다 했습니다. 체크만 할게요. 1번, 물리적 공급, 2번, 경제적 공급. 감 잡히죠? 물리적 공급은 땡땡, 절대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 그럼 네모는, 자, 공급은 무슨 모양? 수직. 적으면 돼요, 수직. 수직입니다. 물리적 공급, 수직.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공급은 얼마나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죠. 그럼 얘는요, 용도적 공급이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얘는 네모, 무슨 모양? 우상향. 물리적 공급은 뭐? 수직. 경제적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여기까지 의의가 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여기까지는 별표가 없죠. 그러니까 가볍게 짚고 넘어갑니다. 둘 다 1번, 2번 원칙과 예배가 나와요. 원칙과 예배. 먼저 1번 원칙. 집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 원칙은 설명 다 들었습니다. 비싸면 적게 산다. 원칙은 뭐?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무슨 모양? 우하향. 다 나왔네요, 원칙. 따라서 원칙은요, 가격과 수량은 네모모 반비례. 반비례. 화살표 우하향 나왔습니다. 2번 예외. 예외. 자, 예외는요, 예외. 예외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외가 뭐냐. 비싸면 적게 사는데, 예외는요, 가격이 비싸도 많이 산대. 반비례가 아니잖아. 그럼 가격이 상승해도 올라도 오히려 더 많이 살려고 한다. 이런 예배가 단어 2개 있죠. 단어 2개. 출시되었거든요. 가수요와 베벌렌 효과다. 먼저 가수요. 가수요. 가수요는 뭡니까? 쉬운 말로 사재기, 사재기. 사재기. 예를 들면, 자, 담배. 현재 마트의 담배값 4,500원이죠. 한 갑이 4,500원인데 다음 달 5월 1일부터 담배값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값당 10,000원 한대. 이렇게 오를 거라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배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뭐지? 예상해, 예상. 오른다고 예상한다면 오른다고 예상하면 그만큼 많이 산다, 사재기 한다. 예배가 됩니다. 다음에 2번째, 베벌렌 효과는요, 괄호, 과시성 소비인데, 특히 우리나라는요, 땅 많이 가지고 돈 많이 가진 졸부들은 부를 과시하려고 해요. 그럴수록 해외 명품, 고급차, 비쌀수록 부를 과시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수요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반비례 법칙인데 예외가 있다.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공급 법칙은요. 또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공급다 했는 건데요. 다시 칠판 봅니다. 원칙. 공급 법칙은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어떤 모양? 우상량. 공급 다 했습니다. 따라서 원칙 보시면 가격과 공급량은 네모, 비례. 비례 법칙입니다. 화살표 무슨 모양? 우상량. 예외, 예외. 예외는요, 토지는 부정성, 덕성 때문에 절대로 증가 못 시키죠. 무슨 모양? 수직. 이때 수직은 다른 말로 물리적 공급이죠. 이것이 예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공급 법칙입니다. 자, 책 확인합니다. 책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 보시면 71페이지. 71페이지. 목차 2번. 수요법칙 있죠? 수요법칙. 한 장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괄호 2번. 수요법칙 곡선 나오잖아. 박스 보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 우하향. 1번, 2번, 3번 등등이 있죠. 2번, 3번 묶어주고, 2번, 3번. 2번, 3번 묶어주고. 2번. 수요법칙은 밑줄 하세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비죠. 당해제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반비례 법칙입니다. 3번 내려가서 우하향 곡선 밑줄. 다 공부했는 겁니다. 공급 넘어요. 공급. 공급 넘어갑니다. 공급은요. 84페이지. 84페이지. 자, 공급 법칙은 목차 2번. 공급 함수와 공급 법칙. 그리고 2번 보게 되면요. 공급 법칙은요. 박스 그림 아는 거죠. 우상량. 우상량망이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3번 보시면서 밑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 밑줄. 비례법칙입니다. 우상량 비례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법칙을 모두 보았습니다. 자, 프린터 봅니다. 프린터 보시면요. 이제 의하고 법칙까지 보고 프린터 보니까 별표 3개짜리 있죠. 수요 공급 결정 요인.
탄력성, 견인 가격 중요한데요. 얘는요 다음 주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다음 주에 보는 거라고. 다음 주도요 요 프린트는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끝났어요. 여러분들 가능한 기억나시죠? 한 시간 지나면요 50% 까먹어. 지나가면 70% 까먹어. 오늘 지나가면요 까먹기 전에 복습을 해야지 내게 되거든요. 복습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3월달부터는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